저는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실력이 안 늘어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나만 노력한다고 생각했던 거고 사실은 삽질이었던 경우가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모든 사람에게 맞는 방식은 아닐지라도 독학하시는 분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삽질하지 않도록 잘못된 습관에 대해 말해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그림 그리려고 자세 잡고 딱 앉아서 뭐 그리지? 하면서 멍 때리다가 핸드폰 알림으로 인스타 DM이나 카톡이 오면 그거 하다가 시간을 전부 날리고서는 오늘도 망했네 하는 기분이 든 적 없으신가요? 저는 독학을 하다 보니 삽질을 참 많이 했거든요. 물론 그 과정이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져가는 토대가 되긴 했지만 사실 그리 효율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굳이 잘못된 방향으로 노력할 필요 없잖아요. 정확하진 않더라도 얼추 맞는 방향성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효율적으로 스스로 방향을 조절해 가면서 성장할 수가 있고 성장하는 자기 자신을 보았을 때 즐거움도 더 클 거예요. 이제 제가 말하는 3가지 중에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해당하는 것이 있진 않은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째, 시간이 없으니 쉬는 날 한 번에 몰아서 한다. 둘째,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셋째, 몰입하지도 못하고 나도 모르게 자꾸 딴짓을 한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후에 말씀드릴 이야기를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금손이 되기 위한 준비가 된 거나 다름없어요. 시작이 반이라잖아요. 한번 들어보시고 해보세요. 첫 번째, 그림 그리는 것을 한 번에 몰아서 하면 안 돼요. 평소에 낙서하듯이 조금씩 꾸준히 자주 그리는 편이 훨씬 낫죠. 그림 그릴 시간이 없다고요? 그래서 날 잡아서 하루에 몰아서 하신다고요? 물론 그러셔도 돼요. 여러분이 미켈란젤로급의 거장이거나 아니면 같은 상태로 계속 그 자리를 맴돌고 싶다면 당연히 그래도 되죠. 하지만 아니잖아요. 아니면서 가끔씩 몇 시간 그리고는 나 오늘 너무 열심히 했다. 그러니까 나에게 보상을 줘야지. 라면서 넷플릭스나 게임을 밤새워 하진 않았나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동안 해놓은 것들을 보면 별로 나아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한숨 쉬고 괴로워하다가 이렇게 말하겠죠. 난 왜 이렇게 실력이 늘지 않을까? 이 상황이 괴롭지 않다면 그냥 그대로 두셔도 돼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바꿔보고 싶은 거라면 어려울 거 없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던 핸드폰 앱으로도 그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피카소는 카페에서 냅킨에 습작을 그렇게도 많이 그렸다고 해요. 그렇게 버려지는 냅킨의 습작들이 모여서 새로운 작품이 생겨났던 거죠. 우리라고 못할 거 없잖아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종이와 펜, 아니면 핸드폰이나 태블릿, 컴퓨터 마우스로도 그려보세요. 대상은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게 눈앞에 보이는 무엇이라도 괜찮아요. 두 번째, 처음부터 잘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부담감 때문에 실수하게 되고 그림이 망가지게 돼요. 그림을 그리려고 종이를 펴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암담하죠? 부담감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내가 하는 것은 습작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습작이니까 실수해도 되는 거잖아요. 잘 못해도 괜찮은 거잖아요. 차라리 낙서라고 생각하세요. 낙서인데 뭐 어때요? 대담하게 막 해보는 거예요. 망하면 망한 대로 그건 그것대로 좋은 거잖아요. 망한 그림을 보면서 웃을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한 장 그림으로 전 세계 인구의 목숨이 달린 것도 아닌데 심각할 필요 전혀 없어요.
쉽게 생각해서 쉽게 시작할수록 더 좋은 작품이 나올 거예요. 조금 실수해서 망쳤다고 생각이 들면 다시 그리면 되죠. 아마도 다시 그리면 처음보다 더 잘 그릴 수 있을걸요? 세 번째, 완전히 몰입하지 못하고 중간에 이것저것 딴짓과 딴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림 그리려고 자리 잡고 앉아서 흰 종이를 보면은 온갖 잡생각이 들다가 핸드폰도 한번 보고 그러다가 책상 정리도 하고 그러시죠? 그런 다음에 조금 끄적거리고는 다시 이걸 반복하고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다 돼서 아마 노트를 덮을 거예요. 내일도 다음 주에도 그걸 반복하겠죠. 왜 그런 걸까요? 아마 루틴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럴 거예요. 잘하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루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루틴을 시작하면 스위치가 딱 하고 켜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뇌에서 아, 이제 그림 그리는 모드구나. 나는 그림을 그리는데 집중을 해야 해.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집중력이 발휘돼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루틴은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저는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틀고 종이를 펴고 펜을 잡는 것이 루틴이에요. 매번 그렇게 하다 보니 루틴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으면 미술에 관련된 생각만 하게 돼요. 파블로프의 개처럼 나의 뇌를 길들인 거죠. 이렇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의 루틴을 만들어서 뇌를 길들여야 해요. 루틴이 만들어지면 더 이상 집중하기 힘든 일은 없어질 거예요. 이렇게 3가지 나쁜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이 3가지는 모두 맞물려 있어요. 그림 그리기가 생활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림을 그릴 때마다 부담이 되고 그러다 보니 생각이 많아져서 몰입하지 못하고 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결과물이 좋지 않겠죠. 재미를 못 느끼게 되고요. 재밌지 않으면 결국 자주 하지 않게 되겠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한 채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라는 사명감만 가지고 억지로 앉아있으면 스트레스만 받을 뿐이에요. 열심이라는 말뜻은 마음에서 열이 난다는 뜻이죠. 마음이 뜨겁게 달아올라서 안 할 수가 없는 상태가 열심이라는 거예요. 뜨거워진 마음이 나쁜 습관 때문에 차갑게 식어버리면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일 거예요. 이 3가지 악습관을 고쳐보려 해봐도 나아지지 않았다고요? 당연하죠. 실력이라는 게 직선으로 올라가지 않고 계단식으로 올라가거든요. 게임 캐릭터가 충분한 경험치를 쌓았을 때 레벨업을 하는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경험치를 쌓았을 때 실력이 말도 못하게 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심을 갖고 조금만 버텨보세요. 알아요. 습관은 한 번에 고치기 어렵다는 거. 자꾸만 하던 대로 하게 되죠. 사람은 하던 버릇대로 하려고 하는 관성이 있어서 나쁜 습관들을 버리려고 해도 그게 쉽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우선 멈추는 것부터 해보세요. 잘못된 방향으로 전력 질주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향을 180도 바꿀 수 있나요? 속도를 천천히 줄이고 나서 방향을 바꿔야 해요. 나쁜 습관을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보세요. 그 후에 더 이상 나쁜 습관들이 생각나지 않을 때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그림 그릴 때는 방해가 되는 것들은 모두 내 시야에 들어오지 않게 해두세요. 그러고 나서 내가 집중이 될 수 있도록 이어폰을 끼거나 껌을 씹거나 커피를 마시는 등 자신만의 집중력이 높아지는 방법을 준비해 보세요.
그 후에 준비가 다 되면 마음껏 부담 없이 그려보세요. 선이 내 맘대로 안 그어졌나요? 뭐 어때요? 꼽주는 사람이 옆에서 감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마음껏 그려본 후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다시 그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분명 그림 그리고 작업하는 것이 즐거워질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심하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포기하지만 않는다면요.